안녕하세요. 저는 참을 인자가 생기면 나쁜 일도 면한다는 속담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온 여자입니다. 제가 느낀 여자에게 결혼이란 삶을 뒤엎는 짓이라고요. 왜냐고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라는 놈은 지멋대로 하고 사느라 재수군에 이미 시커멓게 단 제가 된 지 오래니까요. 그럼에도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외면했던 건 사람 하나 살린다 셈치며 끝없는 희생에 희생을 언여가며 살았던 거예요. 제 남편을 걷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싶어서 말이에요. 오죽 남자가 못했으면 여자가 시작부터 남편 험담을 이렇게 할까 싶으면서 또 도대체 어떤 사고를 쳤길래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지 싶으시죠. 제가 결혼 3년 만에 첫 아이를 가졌는데요. 남편은 제가 애를 낳기 전까지 돈놀이를 한 사람입니다. 연애했을 땐 저를 감쪽같이 속인 탓에 눈치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서에 잉크같이 말하기도 전에 폭로하더군요. 내가 보는 돈은 따로 쓸 곳이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좀 고생 좀 해줘야겠어. 이제부터 우리 집 가장은 당신인 거야. 넉넉한 생활을 하고 싶으면 당신이 더 많이 벌어오면 된다는 말이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버젓이 당신이 건강히 직장에 다니는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 집 가장이 나라는 건데?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말을 해. 당신이 번 돈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다 쓰겠다는 거야? 이런 말을 해. 아,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괴물어? 아니다. 나중에 밝히느니 터놓고 말하는 게 낫겠다. 나 돈놀이가 취미야. 열심히 돈 버는 이유도 다 이것 때문이고 내가 보는 돈은 우리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양심껏 안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돈 쓰는 건 참견하지 마. 돈놀이 설마 노름을 한다는 말이야. 당신이 미쳤어. 설령 여태 그렇게 살았더라도 결혼했으면 끊어야지.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앞으로도 하겠다고 당당히 말해. 지금 우리 집 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정신 차려. 부지런히 모아서 이 좁은 집에서 벗어날 생각을 해야지.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아, 그러니까 여유롭게 살고 싶으면 내가 돈 많이 벌어오라고 나한테 기댈 생각하지 말고. 한 번만 더 일 가지고 월급을 하면 그때만 가만히 짜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할 생각 말라고.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서글퍼서 눈물이 다 나요. 제가 밖에 나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고 자기가 번 돈은 노름에 탕진했던 지난 날이요. 자기가 번 돈의 금액이 훨씬 크다며 노름에 쏟아붓는 남편 때문에 우리 생활은 늘 부족함의 연속이었어요. 허덕이고 또 허덕이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나마 제가 참고 살았던 이유는 노름에 빠진 다른 사람들을 보면 눈이 뒤집혀 빚까지 만들면서 한다는데 남편은 그래도 제가 번 돈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며 티끌 양심을 의논하면서 손대지는 않아서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처음부터 참는 게 아니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던 거죠. 그래도 참 다행히 자식들을 낳고는 노름도 서서히 끊었어요. 전 그때의 사람이 애를 보더니 드디어 현실에 자각했구나라는 생각에 기특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노름 끊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신 차렸다고 여기는 것도 아주 잠시일 뿐이었죠. 꼭 돈 못 쓰고 죽은 귀신이 제 남편한테 들러붙기라도 했는지 가장 노릇을 이제라도 하겠다는 그 핑계로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을 벌였어요. 하지만 말아먹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죠. 그래서 돈놀이 할 때도 없었던 빛이 산더미처럼 불어났어요. 오죽하면 보릿고개도 아닌 시절임에도 집에 쌀이 떨어져 친정이 몇 시대까지 찾아가 쌀이며 반찬이며 얻어와 애들 밥을 해먹이곤 했어요. 정말 그때 서름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매일 밤을 눈물을 훔치며 방 한켠에서 새벽녘까지 손목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속 없는 남편은 언제나 세상 편한 사람처럼 다녔거든요. 남편이 사업으로 만들어온 그 빚을 다 갚는 데만 꼬박 15년이 걸렸어요. 못 먹고 못 입고 아끼고 아끼면서 말이에요. 남루하게 이럴 데 없는 옷으로 버티며 살면서 갚아야 했죠. 하지만 남편은 사업을 핑계로 기 사람 저 사람 만나야 한다며 언제나 멀끔한 차림이었지만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씨아이도 먹히지 않았어요.
당신이 버렸다. 망한 사업 때문에 나랑 애들은 이렇게 못 누리고 사는데 당신은 그런 우리가 마음에 걸리지도 않아. 아, 이게 다 뭐냐고. 아, 이거 얼마 하지도 않아.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이 니들처럼 거짓말로 하고 다니면 신임이 생기겠냐? 어이, 멍청아, 생각을 좀 해봐. 내가 투자자면 니 같은 꼴하고 있는 사람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겠냐고. 뭐야, 이게 다 당신이 만들어온 빚 때문에 내가 버는 돈이 다 빚 갚는데 쓰이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며칠 전에 친정집에 쌀 조금 얻으러 갔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 줄 알아? 당신이 알기는 하냐고. 제발, 감당하지 못할 일은 좀 버리지 마.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내가 당신 뒤치다꺼리나 하는 사람인 줄 알아. 애들 때문에 참고 사는 거야? 애들 아빠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그러니까 제발 당신만 생각하면서 일 벌리지 말고 제발 가족 생각 좀 하면서 살아. 매번 부부싸움은 이런 식이었어요. 남편은 저도로 돈돈거리고 저는 남편 때문에 사는 게 고단하다고 신사한탄하는 걸로 끝이 나곤 했고 남편은 그럴 때마다 넌도리가 난다며 욕을 창피해서 같이 다닐 수가 없다며 동네 산책도 한 번 가보지 않았어요. 법적으로는 가족이지만 우리가 사는 모습은 남보다 못했죠. 그게 정말 가슴에 사무치더라.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속이 터집니다. 그래도 마지막 사업을 여태 말아먹은 것 중 최고로 크게 말아먹게 되어 사업도 전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어요. 남은 건 빚뿐이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제가 함께 번다면 그래도 숨통은 조금 튀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이젠 허독이긴 해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거짓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남편도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더는 절 고생시키지 않는다고 말했고 실로 한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모습까지 보여줘 한시름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사람은 생긴 대로 사는 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편은 남 밑에서 일할 수 있는 그릇이 못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신 위에 상사를 두고 일을 하니 멀쩡할 리가 있나요? 직장을 구해 일을 시작한 지 1년쯤 지났을까요? 그때부터 힘들다며 그렇게 술을 퍼먹고 다녔어요. 매일 술에 찌들어 지냈고 그러니 몸의 피로는 날이 갈수록 쌓이고 또 그걸 핑계로 술을 마셨으니 몸이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술에 찌들어 지내는 통의 건강까지 급격하게 나빠져 간은 엉망이 되고 당뇨 고위험군에 속해 건강 회복이 시급한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 남편은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고 꽤 긴 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만든 피대, 이제는 그의 병원비까지 내야 하는 판이니 또다시 저 자신을 고생의 구렁텅이에 던져야 했어요. 돈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내밀 수 있다는 걸 철저히 깨닫게 되었던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제 남편은 제게 미안함이라고는 없는지 낮에 나 일하러 나갈 때 나를 챙겨주지 못해 끝내 제게 막말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마누라냐? 남편이 아파서 병실에 누워있으면 제대로 간호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방치해두고 도대체 어딜 그렇게 쏘다녀. 내가 이렇게 묶여있으니까 살판 났냐? 내가 쏟아내기를 어딜 쏟아낸다는 거야? 나라도 돈을 벌어야 입에 풀칠은 하고 살 거 아니냐? 당신이 중환자도 아니고 간병이 필요할 만큼 불구가 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당신 옆에만 붙어 있겠어? 정심심하면 어머님께 낮에 와 계셔 달라고 해보든가. 에이, 여편네가 말하는 꼬라지 보소. 그게 뭐야? 내가 중환자나 불구라도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한테 그다의 말밖에 못해, 여자가 말이야. 조숙하면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어. 내가 나가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남편까지 팽개치고 돈을 벌어? 너 혹시 바람났냐? 도대체 왜 이래? 당신이 노름이네. 사업이나 하면서 돈 까먹을 동안 우리 가정이 이만큼 버텐 게 다 내가 애들들 추매고 돈 벌러 다녀서 가능했던 거 몰라? 양심이 있으면 아프지라도 말든가. 그리고 이 무식한 인간아. 바람도 요즘엔 돈이 있어야 피는 거야 알아?
너랑 말을 섞다 보면 혈압이 올라. 혈압이 남편이 가장인 어느 웃음이야? 좀 고분고분하게 살아. 이러니 내가 너랑 살맛대고 살고 싶겠냐? 그리고 내가 다 우리 가족 위해서 돈 좀 벌어보려다가 이렇게 된 건 아니냐? 촛불도 없는 년을 데리고 살아준 게 몇 년인데? 내년이 나 아니었으면 시집이나 갔겠냐? 너나 되니까 이때까지 너랑 살아준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토대지 말고 좀 입 좀 다물어. 너 잘났다고 주둥이 놀리는 꼴 보면 아주와 버리고 싶으니까. 남편 병간하기 싫어서 밖으로 나 돈 주제야? 어디 주둥이를 나불 때. 남편은 몸이 아파도 진짜 입만 살아서는 퇴근 후 챙기기 위해 병원에 갈 때마다 그렇게도 저를 닥달했어요. 진짜 이럴 땐 나쁜 마음이지만 이렇게 저를 개고생만 시킬 거라면 차라리 일찍 과부를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았어요. 제 속은 더 편하겠다 싶은 마음까지 들었어요. 제 상황을 눈꼽만큼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남편을 챙긴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버거웠거든요. 일하랴, 애 키우랴, 남편 간호하랴, 아주 죽을 맛이었던 저를 함부로 대하는 그이와 마주할 때면 늘 제 억장이 무너질 뿐이었어요. 그래도 그때 시어머니가 되게 힘이 되어 주었어요. 가끔 저를 대신해 남편 병간호도 해주시고 제가 일이 늦게 끝날 때면 가끔 아이들도 살펴주셨거든요. 저를 찾아와 눈물로 비는 날도 있었고요. 내가 남편 잘못 만나이 긴 세월, 무슨 고생이니네. 팔자만 망쳐, 어떡하면 좋아. 이게 다 아들놈 잘못 키웠네, 재단. 해제, 귀한 집 자식, 때려다가 몹쓸 짓만 시켜 미안하다. 내가 너볼 낯이 없어.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말씀 아셔요. 남편도 분명 나중에 제 희생을 알아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어머님도 저도 그 누구의 탓도 아니니까 제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아들 대신 더 자라마 착한 며느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니 훗날 내가 그제 다 갚으면 저는 이렇게 말해주는 시어머니에게 안겨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남편에게 저 같은 아내가 없을 거라며 제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분이 바로 시어머니셨기에 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남편이 건강히 호전되어 태어난 뒤로 시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편 건강이며 그 외적인 부분에서도 직접 나서서 관리해 주시고 엄청 신경 써 주셨어요. 그 덕에 저도 큰 산 하나 넘었다고 여기며 지낼 수 있었죠. 시어머니의 큰 관심에 제게도 평화로운 시기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집은 모든 일사천리로 일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어떻게 이런 행운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운도 좋았고요. 저는 그게 전부 제가 여태 풍파와도 같은 모진 시간을 버티며 살았기 때문에 상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가 아니면 새로운 전성기일 거라고요. 왜냐하면 자식들도 본인 낯가림을 다 했고 남편도 겉으로 보기엔 제가 원하는 대로 친해졌으니까요. 아프고 난 후부터는 제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퉁명스럽게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대로 참을만 했고 이전처럼 경제활동을 하면서 술을 마시는 일도 없어졌거든요. 거기다가 남편의 수입이 들쭉날쭉한 편이었지만 그래도 많은 달에는 제가 버는 수입의 배로 가져오곤 했어요. 남편이 밤낮 없이 일을 했는데 그 덕에 벌이가 좋은 날도 많았던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으트센 채 팔자 어디 가겠어요 라는 표현으로 더는 남편을 포장할 수 없는 지두로 그 많은 돈을 벌었던 거였더군요. 바로 돈 좀 있어 보이는 여자들 등쳐먹으면서 번 돈이었던 겁니다. 제 남편이 유일하게 봐줄 만한 게 허우될 뿐인데 이제 하다 그걸 이용했던 거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라도 가장 더운 모습 열심히 사는 성실함을 보여주는 남편에게 고마움까지 느꼈던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또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식으로 돈을 벌도록 종용한 사람이 다름 아닌 믿고 의지했던 시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없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데에는 정말 하찮은 우연 때문이었으니 말이에요. 그날은 남편이 유난히도 바쁘다고 했던 날이에요.
아이들은 워낙 바쁘게 지냈으니 꽤 늦은 시간임에도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혼자 집에 덩그러니 있으니 뭔가 답답하기도 하고 고요한 정적에 이질감이 느껴졌어요. 평소라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은 그 시간이 좋았을 테니 그날따라 묘한 감정까지 들었죠. 그래서 가족들도 늦는다고 하니 산책이나 하자 싶어 밖으로 나갔어요. 지하 주차장 입구를 지나는데 주차장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인가 싶어 내려가 봤어요. 중간쯤 내려갔을 때 보이는 실루엣이 제일 남편이 맞더라고요. 저는 만난 김에 같이 산책하고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끌고 시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우리의 방문에 시어머니는 막 잠이 들어 있었던 건지 불수수한 차림으로 문을 열어줬어요. 하지만 이미 제 눈에는 그런 모습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의 통화 내용에 대해 따져 물었어요. 어머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견디며 지냈는지 가장 잘 아시면서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냐고요?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는 뭐 한다고 큰 소리야. 내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이러는 건데? 내가 너한테 무슨 죄라도 지었다는 거야 뭐야? 죄를 지으셨죠. 그것도 아주 파렴치한 죄예요. 제가 언제까지 모를 줄 아셨어요? 남편을 깨어나서 그따위 난잡한 일이나 시켜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요? 제게 미안한 마음이 정말 있었던 거라면 제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아니, 내가 말했냐? 아들, 도대체 뭐를 어떻게 했길래 걸렸어? 내가 매사에 조심하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제 신머리 엎기는 어머님, 저요. 더는 이렇게 못 살아요. 그나마 의지하고 믿었던 어머니께서도 저를 이렇게 업신여기고 뒤에서 제 뒤통수를 치는데 제가 어떻게 더 있겠냐 하면서 살아요. 훨씬 어른이시니까 남편이 그런 철없는 일로 돈을 벌겠다고 할 때 말리셔야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어머니께서 나서서 그런 일을 하라고 종용할 수 있느냐고요? 이러고도 어머님이 남편이 제 가족이에요. 예? 뭘, 그런 걸로 널 업신 여겼다고 표현하니네? 남편이 어디 안 아프고 따박따박 돈을 벌어오면 된 거 아니냐? 다른 일에 쓸 때는 생각을 해봐라. 힘들다고 술이나 퍼먹다 몸까지 망가졌잖니. 그런데 또 그런 일 반복할 일이 있어? 다 돈 버는 수단 중 하나인데 뭘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러니 돈만 벌어오면 된다고요? 그럼 저도 남편처럼 돈 벌어와도 제가 이 집 며느리로 온전히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남편처럼 이성 등쳐먹으면서 돈 벌어도 되는 거냐고요? 엄마야, 여자랑 남자랑 같냐? 도대체 뭔가 그렇게 불만인지 이해가 안 되는구나. 어차피 너희 부부가 무늬만 부부지, 부부 관계가 좋은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남자가 하는 일에 여자가 개입하면 될 일도 안 되는 건 모르냐? 넌 이전처럼 그냥 잠자코 있어? 그냥 하루 빨리 비 청산하고 싶으면 알아도 모르는 척하면서 지내라, 이 말이야. 괜히 참견해서 일 그르치지 말고 이게 다 내 아들이 싼 똥. 어미인 내가 대신 지어주느라 그런 거니? 빚 갚기 전까지만 하면 될 거 아니냐? 저요. 이런 삶, 정말 언덕이 가나요? 좀 평범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꼴이나 보자고. 보잘것없는 사람 곁에서 진이 빠지게 고생을 하며 버틴 줄 아시냐고요? 뭐야, 너가 그렇게 가장인 내 아들에 무시하니까 될 일도 여태 안 됐던 거야? 따지고 보면 그 많은 사업을 망한 건 전부 내 탓이라고. 가장을 무시하는 집안이 잘 될 턱이 있나. 내 아들 앞으로 생긴 그 많은 빚은 사실 내가 다 갚아도 모자라. 돈만 벌어온다면 어떤 짓을 해도 제가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남편 사업이 망해 빚이 산더미처럼 쌓인 것까지 제 탓을 하며 제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제게 언성을 높였어요. 결국 저나 시어머니나 참지 못하고 대차게 싸웠어요. 당사자인 남편은 뭘 했냐고요? 처음에는 저와 시어머니의 말다툼을 말리는 척하더니 나중에는 완전 배제라는 식으로 그냥 소파에 앉아 구경이나 하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진짜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결혼 후 줄곧 남편이 사고를 칠 때마다 낙담하던 저를 달래며 당신 아들인 제 남편 욕을 해주셨던 분이었는데 아예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들어 기가 찼어요. 시어머니와 언성을 높이며 싸울수록 세상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만 같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만큼이나 씩씩대며 눈에 분노가 가득 전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인생 잠더 덥구나 싶어 더 싸울 힘도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시댁을 나와 깊은 밤 한참을 걸었어요. 밤하늘처럼 저 자신이 끝도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에 빠진 것만 같아 우울해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집으로 간다 한들 제 자식들에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는 나드로 대할 수도 없을 것 같아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어요. 한참을 밖에서 보낸 뒤 동이 틀 무렵에야 저는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들어가니 제 걱정을 한 티라곤 찾아볼 수도 없는 남편 놈이 침대에서 세상 편한 사람 마냥 자고 있는 모습을 보죠. 꼭지가 돌 지경이었죠. 그래서 냅다 자고 있는 남편의 뺨을 휘갈겨 깨운 뒤 소리쳤어요.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넌 두 다리 뻗고 잠이 오냐? 사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어 놓고 잠이 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어폰, 내가 정신이 돌았나? 갈수록 왜 이래? 자는 사람 뺨을 왜 쳐내? 속 시끄러운 것까지 내가 챙겨줘야겠냐? 응. 새벽 내내 쏘다니다가 이제 키워 들어왔어요. 자고 있는 남편에게 왜 시비를 걸고 난리 났냐고 건넸어요. 당장 여태 했던 그 일 그만두고 제대로 된 일 구해서 와라. 그 전까지는 우리 집에 발도 들일 생각하지 마. 나가 나아가라고. 애들도 만나야 할 필요도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저는 그렇게 자고 있는 남편을 쫓아냈어요. 하지만 제 속에 들끓는 화는 풀리지 않았어요. 제가 내쫓을 때 그런 저를 정신 나간 사람 마냥 바라보던 남편의 표정 때문에 더욱 치밀어 오를 뿐이었어요. 거기다가 남편은 쫓겨나면서도 원래 나가려고 했다는 듯이 말했어요. 이 집구석에 더 있어봐야 자신에게 득될 것도 없다니까 정말 이게 가족이고 부부인가 싶었어요. 회의감과 상실감에 정말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날부터는 직장에까지 휴가를 내고 한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박혀 있었어요. 인생의 번아웃이 찾아오고 말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 다툼이 있는 후 거들떠보지도 않을 줄 알았던 시어머니였기에 갑작스러운 방문에 적잖게 놀랐어요. 남편을 집에서 내쫓았으니 언제고 한 번은 또 터질 일이다 싶어 현관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런데 묘하게 집으로 들어온 시어머니를 보는데 느낌이 쎄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발을 들이자마자 집안 꼴이 개판이라며 트집이란 트집은 다 잡으며 시비를 걸어 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제게 한 서류 봉투를 내밀더군요. 제 손길이 닿기도 싫다는 듯이 제 앞에 패대기를 치듯 휙 던지듯이 말이에요. 전 그 봉투를 집어 올리며 이게 뭐냐고 물었는데 시어머니는 대답은 하지 않고 궁금하면 내가 열어봐라 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만 보더라고요. 돌아오는 대답이 없자 서류 봉투를 열어 그 소개된 종이를 꺼내본 순간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어요. 그 서류의 정체는 이혼 서류였거든요. 전 결국 시어머니에게 또다시 언성을 높였어요. 이혼. 지금 제게 이혼 서류를 내미신 거예요? 어머님이 저랑 결혼하셨어요. 그 이는 뭐 하고 이걸 어머님께서 가지고 오시냐고요? 그 이가 저랑 이혼하겠대요? 아니면 어머님께서 저랑 이혼하라고 또 종용하셨어요? 그렇게 계속 뒤집으면서 뒷바라지 다 받아놓고 무슨 낯짝으로 이혼이에요? 이혼이 내 생각대로 되는 거니? 당연히 내 아들이 너처럼 독하고 위아래 없는 것과는 살맛되고 못 살겠다고 판단했으니 이혼 서류까지 작성한 거지. 오죽 내가 내 아들을 들들 볶았으면 내 면상도 보기 싫다더군요. 그런 일이 정했어. 내가 대신 전해주는 수밖에. 어머님, 그의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애마냥 어머님께서 나서서 일 처리를 해요. 그것도 부부 문제를요. 이 가정을 지키려고 물불 안 가리고 여태 노력한 저를 이제와 독하다니요.
남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초대는 사고들 때문에 이땐 힘이란 걸 모르고 지냈어요. 그런 제게 독하다니요. 뻔뻔하게 이혼이라니요. 제가 이웃 이야기를 꺼내도 꺼내야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제가 이만큼 버티며 가정을 지켰던 것은 제 자식들이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꾸려 잘 살면 그때 남편과 조롱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이렇게 송두리째 망가뜨리려고 찾아온 시어머니가, 그리고 이 와중에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남편이 너무도 가증스러워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가소롭다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이었는데 아주 가관인 소리를 해대더군요. 너처럼 쥐뿔도 없는 애가 뭘 얼마나 내 아들한테 해줬다고 그런 말을 하니 너만 이유 묻는 아이 자격이라도 있다는 거야? 내가 참은 만큼 내 아들도 참았으니 이날까지 가정이 유지가 됐던 거야? 알겠어. 내 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가 우리 집안 빚까지 다 갚아줬어. 그래서 이제 너처럼 가난한 년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너 우리 빚까지 갚아줄 능력 되니 너랑 네 자식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해서 아이 가랑이가 찢어질 지경이면서 뭐가 잘났다고 그따위 소리를 해. 내 아들이랑은 이제 끝. 내 아이 혼하렴. 나도 새며느리 될 아이한테 도리는 해야지. 드디어 하나 있는 아들놈 인생 좀 피려는데 회방 놓을 생각 말고 꺼지라고 남편은 시어머니와 작당 모의로 벌인 그 일을 하면서 깨어난 여자들 중에 돈 많은 여자를 제대로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시댁빚도 갚아준 것은 물론 결혼하면 시부모님을 더 호화스러운 집으로 이사까지 시켜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 이혼 서류에 사인하라고요. 전 절대 못해주겠다고 노발대발을 했어요. 능력 있는 여자 만나 내 아들도 이제 팔자 펴야 될 거 아니냐. 당장 이혼 서류에 사인해. 그래도 함께 산 세월이 있으니 좋게 합의 이혼하는 게 좋지 않겠니? 양육권 주장할 정도로 애들이 어린 건도 아니니 쉽게 정리하면 되겠네. 저 이혼 못 해줘요. 이혼 선언은 해도 제가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사태를 합의혼이에요. 제가 그렇게 웃으세요. 제가요. 아무리 가방끈 짧은 여자라도 당신들이 자기들 피해보지 않을 궁리만 한다는 것쯤은 안다고요. 웃기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눈에 흙이 들어와도 합의 이유는 없을 테니까요. 내가 기어이 끝을 보려고 작정을 했구나. 아니가 진짜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이럴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내 아들한테 하찮은 존재인지 깨닫게 해줄 방도를 가지고 왔지? 제부를 불렀으니 인사라도 나누렴. 내가 제대로 자존심이 구겨져 봐야 떨어져 나갈 마음이 들 테니 말이야. 감히 누굴 내 집에 불러요?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미치신 거냐고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미쳤냐고 소리를 친 그 순간 우리 집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고 그 이를 뒤따라 상간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 상간녀의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놀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상간녀는 바로 제가 남편의 통화를 듣고 시댁에 찾아가 난리를 쳤던 그날 밤 정처 없이 걷다 길을 잃었을 때 큰 도움을 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날 상간녀는 제가 너무 위태해 보여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탓에 저를 도와주었거든요. 그때는 누구라도 잡고 제 신세 한탄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았는데 그 상간녀가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죠. 그때 그 상간녀는 제 편을 들며 알지도 못하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감사한 줄도 모르고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인간들은 천벌을 받아야 한다며 가진 욕을 저를 대신에 퍼부어줬어요. 그 덕에 제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상간녀도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이고 제 비밀을 하나 알게 되었으니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겠다며 털어놓으며 서로 비밀을 하나씩 알았으니 비긴 거라며 스치는 인연에게 비밀을 알려준다는 건 참 특별한 경험이라고 좋은 경험하게 해줘 고맙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까지 바래다 주었죠. 그런데 그저는 여자가 제 남편의 상간녀라니 상간녀도 저를 보고 많이 놀랐는지 몸까지도 말도 못하고 놀란 토끼 눈을 한 채 저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이미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저는 상간녀에게 고의적으로 접근한 거냐며 소리쳤어요. 당신이 나를 대신해 신나게 욕해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내 남편과 어머님을 사실대로 말해? 그때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던 거지? 우리 남편의 아내인 걸 이미 알고 그때 내게 고의적으로 접근했던 거잖아. 하긴 그 밤에 내가 누군 줄 알고 그 호의를 베풀었겠어. 당신도 파렴치한 인권 똑같아. 똑같다고. 아니,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해요.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 당신이 이 사람의 아내라는 걸 알고 접근한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둘이 만난 적이 있느냐고 당황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물곳하지 않고 상간녀를 마구잡이로 흔들며 미친 사람처럼 괴성을 찔러댔어요. 그날 너에게는 힘들게 살아온 적은 다 하더니 날 이렇게 골릴 생각이었던 거잖아. 이미 내가 남편의 아내라는 걸 알고 그때 일부러 날 도왔고 가짜로 힘들었던 일을 만들면서 불쌍한 척 해댔던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그러니 어머님께서도 내 자존심을 뭉개버리겠다는 말을 안 꼬겠지? 아, 정신 차리고 내 말 좀 믿어요. 그때 당신이 이 사람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나는 돕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내가 했던 모든 말은 전부 진심이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오. 당신들은 모두 다 기만했어. 나에 기만했다고 비싼 차를 타고 비싼 명품을 휘둘러 놓고 힘들게 살아온 척했을 때 알아봤어야 했어. 남편이 종용하디 어머님이 시켰어. 내가 할 일까지 알려주면서 혹시라도 나를 보면 내가 나중에 더 상처받을 수 있도록 좋은 관계를 만들라고 시켰느냐고. 아이 옆에 내가 도대체 왜 이래? 아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이런 무례를 범하는 말이야. 제발 그만 좀 해. 미쳐가지고 이제 눈에 뵈는 것도 없나? 무식한 것이 힘만 세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은 나를 뜯어 말리기 바빴고 상간녀는 내 손에 벗어나자마자 내 양 어깨를 감싸고는 절대 저를 기만하지 않았다고. 제 눈이 똑바로 바라본 채 말했어요. 그리고 곧 제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가더니 남편의 얼굴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요.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됐던 남편은 속수무책으로 상간녀에게 얻어맞았어요. 뒤늦게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무슨 짓이냐며 말려댔지만 나이 많은 시어머니가 매달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상간녀가 시어머니가 붙든 팔을 밀치자 나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남편의 얼굴빛이 빨갛다 못해 퍼렇게 변하고서야 상간녀는 손을 멈췄어요. 처음에는 이 모습들이 전부 쇼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상간녀는 핏기 없는 얼굴로 제 앞에서 제 뜬 무릎을 꿇고 사죄하기 시작했거든요. 미안합니다. 이런 사과로 상처받은 마음이 풀리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고 제가 알던 모르던 잘못을 저지른 것은 변함없는 거니까 이렇게라도 사죄할게요. 저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아내가 있는 사람인 것도 몰랐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 모든 게 잘못 엮인 실과 같은 거예요.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몇십 년을 산 남편이라는 놈도 내 뒤통수를 치려고 혈안이 된 마당에 딱 한 번 만났던 당신의 말이 무슨 수로 믿냐고요? 저 인간이 먼저 접근했을 거라는 것 정도는 알아요. 하지만 지금 내게 당신은 저 못돼 처먹은 남편 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네,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해요. 당신 마음이 이해해요. 처음 남편과 만났을 때는 별 관심도 없었어요. 그 뒤로 우연인지 고의적인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번 마주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벼운 만남이 전부였죠. 그저 조금 채찍고 말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느꼈을 뿐이었어요. 상간녀는 처음 남편을 만났을 적부터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남편이 유부남이 아닌 이혼남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나이쯤 되면 한 번 다녀온 돌싱을 만나는 게 흔치 않은 일은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큰 화근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처음은 남편의 채채를 만날 때 즐거웠고 홀로 지낸 시간이 길어서인지 외롭다고 느끼던 차에 남편을 만났는데 자신을 살뜰히도 챙기는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남이 이어지다가 관계도 발전했던 거고요. 시어머니 역시 남편이 상간녀를 소개받았을 때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감쪽같이 속였고 심지어는 시댁의 초대까지 받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다른 가족이 있다는 느낌은 받지를 못해서 돌싱이라고 철석같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상간녀는 자신이 홀연단신인데 이제 가족이 있으면 싶었고 그 찰나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신을 좋아해주고 챙겨주는 마음을 아끼지 않고 표현에 길지 않은 시간임에도 깊은 관계까지 갖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거였다더군요. 그래서 시댁비까지 갚아줬던 거고요. 그러면서 제게 절대 일부러 접근한 게 아니라며 싹싹 빌었어요. 전 그 상황에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지만 이제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는 것은 끝이라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거기다가 상간녀의 말을 들을수록 시어머니와 남편이라면 사람을 그렇게 속이고도 남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내밀었던 이혼 서류를 갈기갈지 찢은 뒤 남편의 얼굴에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는 합의 이유는 죽어도 없을 줄 알라며 엄포를 놓은 뒤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모두 내쫓았고요. 다음 날 저는 곧장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하고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제 이혼 소송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다름 아닌 상간녀였거든요. 처음 제 이혼을 돕겠다고 했을 땐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속인 것이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자신이 남편과 바람을 폈던 모든 증거물을 제게 다 넘겨주었어요. 그것만도 큰 도움이 되었는데 돈 많은 상간녀가 자신이 잘 아는 변호사까지 붙여주었죠. 그리고 상간녀도 저를 돕는 것과는 별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복수를 했고요. 남편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게 찾아와서 제발 도와달라며 애원을 했어요. 아, 여보. 이혼 소송이라니 말도 안 돼. 내가 몹쓸 짓을 저지른 것도 다 인정할게. 당신을 힘들게 했던 것도 다 사죄해. 그러니 이 요만은 다시 생각해 줘. 나 재벌도 없는 놈인 거 알잖아. 내 공도 없어서 재산 분할도 못 받을 것 뻔한데 위자료까지 어떻게 주겠어? 안 그래? 그건 당신 사정이잖아. 왜 나까지 찾아서 돈돈거리면서 구질구질하게 굴어? 그냥 생각 없이 살던 것처럼 계산하지 말고 살아. 위자료 주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건 내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서 참고 버텼는데 돈으로 대충 때우는 내가 훨씬 편하고 좋지. 뭘 그래? 내가 돈이 어디 있냐? 당신이 여태 더러운 돈으로 먹고 살고 그나마 그 구린짓으로 벌던 돈은 빚 갚는데 다 썼는데 어떡하냐. 너 그 여자랑 듣고 난 거 알잖아. 걔가 너 도와준다고 바람피는 증거까지 다 넘김. 마당에 어떻게 만나냐? 여태 참았으니까 이번에도 잘 참고 넘겨주면 안 되냐? 응,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그따위 소리라는 내가 인간이냐? 내가 내 자식들 아빠라는 게 창피해. 그따위 말도 말이라고 짓거리기는 위자료 어떻게 줄까 궁리나 잘해봐. 너한테서 뺏어 올 수 있는 건 뭐든 다 뺏어 올 테니까.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는 상간녀에게 고소를 당해 갚아준 빚이며 선물까지 모두 토해내야 했고 거기다 저와의 이혼으로 인해 위자료까지 주어야 해 더 큰 빚을 떠안게 되었어요. 그 후로 한참 동안 시어머니는 제게 잘못했다며 제발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재결합해달라고 애원했죠. 하지만 아이들도 이미 알 건 다 아는 나이라 되를 저와 남편의 이혼이 차라리 자신들의 마음도 편해서 좋다고 제 행복이 우선이라고 제 편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말이 제게는 더욱 더 씨알도 먹히지 않았고요. 이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끈질기게 애들에게 연락해 저를 설득하라고 들들 볶았어요. 나중에는 아이들이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의 연락처까지 차단해 버리더라고요. 2년 전까지는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의 소식을 아이를 통해 들었는데 당시 전세였던 이전 시댁까지 내놓고 작은 옥탑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고 했어요. 돈에 허덕이며 지내는 통에 아이들에게 만나서 밥 한 끼 먹자는 소리도 못한다고 했다더라고요.
전 남편은 이 일을 겪고 철이 덜 들었는지 뻑하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이전 시어머니가 이골이 난다는 신세한 탄까지 아이들에게 한 듯 하더라고요. 소리가 듣기 싫어서라도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랑 연락하는 게 싫다고 했어요. 제가 이혼한 이후 상간녀와는 이상하게 관계 회복이 잘 되었어요. 좋은 언니, 동생 사이까지 발전했으니까요. 지금도 자주 만나 잘 지내고 있고요. 돈 많은 친구가 생긴 덕에 그동안 살면서 못 누려본 호사도 드리면서 지내네요. 상간녀였던 그 친구는 자신이 모르고 저지른 일이지만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 아직도 미안한지 그렇게도 저를 챙겨줘요.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말이에요. 이 일을 겪으면서 가족 간에도 도리와 의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저 자신을 먹는 식구를 곁에 둘 필요도 없다는 걸 처절히 깨달았어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자식들도 다 키웠으니 이제부터라도 제가 원하는 삶, 저를 위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볼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저와 우리 아이들에게 평온만 가득하길 바라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